정부는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규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중 배출권 거래 제도는 정부가 정한 오염물질 배출 허용 총량 내에서, 그러니까 배출권 거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약간 법적 측면이 있고, 법지문은 조금 조건이 까다롭잖아.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정부가 정한 오염물질 배출 허용 총량 내에서 기업과 같은 배출원에 배출권을 일정 금액으로 할당하고 그 권리를 거래소를 통해 사고 팔 수 있도록 시장을 개설함으로써 자율적으로 환경 목표를 달성하게끔 하는 간접적 규제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 규제 배출권 거래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으로 할당을 해주고 그 권리를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더 오염물질 배출을 덜 할 거다.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지. 배출권 거래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선 한계 저감 비용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그럼 한계 저감 비용? 한계 저감 비용은 그냥 이럴 때 한계 비용 이렇게 줄여서 그냥 생각해도 돼. 왜냐면 길잖아. 한 단위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때 오염 저감 비용의 증가분을 일컫는다. 이게 뭔 말이지? 자, 한 단위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때 오염 저감 비용의 증가분. 이게 말을 꽈놔서 조금 헷갈렸을 거야. 그러니까 오염 저감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는 줄였다는 거니까 좋은 거지. 오염 저감 비용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기술 연구 및 개발에 드는 비용과, 그러니까 이게 오염 저감 비용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얘기해 주는 거야. 감축을 위한 비용과 새로운 설비의 추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합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위해 쓰는 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쓰는 돈이 얼만큼 증가하느냐가 한계 저감 비용이라는 거지. 예컨대. 근데 이렇게 해서 이해를 했으면 예컨대를 일단은 패스해도 되죠. 근데 이제 뒤에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뒤에 문제를 먼저 좀 봤던 사람들은 계산 문제가 나온다는 걸 아니까 한번 그래도 봐야겠지, 여기를? 이해를 해야 되는 코스는 이해를 해야 돼. 근데 밑에도 오염물질 발생량이 15톤과 16톤인 기업 B씨가 있다는 가정이 있으니까 솔직히 여기 말고 여기를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좀 더 패스. 이런 판단하는 거를 빠르게 하려면 좀 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읽어야 되는 걸 어떻게 알죠? 물론 선생님은 맨날 얘기해. 문제 있다고. 근데 너네가 문제부터 보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니까 이렇게 훑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거래소가 배출권 한 장의 가격을 1톤당 40만 원으로 제시를 했다. 그럼 두 기업은 한 개 저감 비용이 40만 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감축을 결정할 거다. 예를 들어 그 양이 기업 B는 8톤, 기업 C는 12톤이라고 할 때 기업 B는 총 7장, 기업 C는 총 4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1톤당 40만 원인데 지금 기업 B가 8톤이고 기업 C가 12톤일 때 이게 뭔 말일까? 라고 했을 때 오염물질 발생량 애초에 초기에 15톤, 그러니까 15톤을 발생하고 있고 16톤이 발생되고 있어. 그런데 지금 이제 총량을 정해놓은 게 기업 B는 8톤까지야. 그럼 7장이 모자라. 기업 C는 12톤까지야. 그러면은 4장이 모자라.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 B씨에게 5장, 5장씩을 공급하게 되면 얘는 한 장이 남아. 한 장이 남으니까 얘한테 팔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기업 간 배출권이 거래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거고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경우 지금 1톤당 40만 원으로 해놨지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위 그래프는 기업 B씨 간의 배출권 거래를 통해 배출권 가격 및 감축량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프가 나왔어. 혹은 표가 나왔어. 그러면 이걸 이해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두 직선 MACB를 보면 MACB, MACC 이거 보자고 하겠지. 이거 보자고. 이건 기업 B의 감축량을 보여주고 이건 기업 C의 감축량을 보여주는 거야. 감축량 점점 늘고 있고 감축량 점점 늘고 있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일반적인 수학 그래프 같은 거랑 좀 다른 거잖아. 그랬을 때 MACC는 각 기업의 감축량에 따른 한계 저감 비용을 나타낸다. 가로축에 있는 ORB는 기업 B에 할당된 감축 목표량을, 아이고, 그래? ORB 확인하고 와야 될 것 같아. ORB. 가로축에 있는 ORB.
여기, 아이고,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할 수 없이 시험지를 같이 봐야겠는데? 왔다 갔다 하기 너무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ORC는 기업 시에 할당된 감축 목표량. ORC, ORC, ORC 이쪽. 그러니까 이게 각자가 할당되어 있는 거야. 수직축은 한계 저감 비용이다. 여기로 결정이 돼, 아이고, 다른 색깔로 할 걸. 여기로 결정이 돼 있는 거야. MA12를 통해 MA12 얘를 통해 기업 B가 감축 목표를 달성했을 때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거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미안 놓쳤어. 기업 잠깐만. MA12를 통해 기업 B가 감축 목표를 달성했을 때, 즉 기업 B의 감축량이 0일 때, 5일 때, 미안 5일 때, 여기일 때 한계 저감 비용은 10이다. 여기겠지. 뭐 여기겠죠. 그 다음에 기업 B의 한계 저감 비용 기울기가 기업 C보다 큰 것으로 봐. 기울기가 크다가 뭔지 알지? 모르는 사람 없죠?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기울기가 크다는 건 경사가 심한 걸 얘기하는 거지. 이게 기울기가 크다는 이쪽을 얘기하는 거야. 경사가 심한 거. 얘 좀 완만하지? 이건 기울기가 작다가 되는 거야.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한 단위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기업 B가 기업 C보다 더 많은 비용을 소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냥 알아야 되는 정보 이거밖에 없어. 기울기가 크다는 건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자, 따라서 기업 B는 자신이 모든 오염물질을 스스로 감축하는 것보다 기업 C가 감축 목표량을 초과 달성하여. 그러니까 기업 C가 원래 기업 C는 여기까지만 가면 되거든? 근데 조금만 더 와. 조금만 더 와줬으면 좋겠어. 기업 C가 조금 더 와서 잉여 배출권을 자신에게 팔도록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기업 C로부터 구매하는 배출권이 기업 B 자신의 한계 저감 비용보다 비싸질 경우 기업 B는 기업 C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게 될 거기 때문에 두 기업의 한계 저감 비용이 일치하는 A 지점에서 거래가 성립된다. 이 A 지점이 뭐 하는 거냐면 이 A 지점은 목표 지점이 아니고 두 기업이 거래하는 지점인 거야. 거래 지점. 이 글은 짧으니까 선생님 그냥 다 읽었어. 이렇게 읽어도 되죠. 물론 중간에 건너뛴 부분이 있긴 있지만 자, 그러면은 내용으로 봤을 때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오염물질 배출권을 기업의 유상으로 할당한다. 이거 사는 거,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잖아. 한계 저감 비용은 오염물질 감축량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한계 저감 비용이 오염물질 감축량의 변화에 따라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배출권 거래 제도는 기업이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기보다는 얘들아 이거는 이게 간접 규제라고 했잖아. 처음에 시작할 때 간접적 규제. 그러니까 지금 배출권을 일정 금액으로 할당을 한 다음에 그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해서 자율적으로 환경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거지. 배출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끔 하진 않아. 그러니까 배출권 1톤당 얼마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배출권 거래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배출원 간 오염 저감 비용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거래를 하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크고 작고가 있어야 거래가 되는 거지.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세금이 오염 저감 비용보다 적을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이득이다. 오염물질을 냈는데 오염 저감 비용보다 적어. 그럼 차라리 그냥 이거 내지. 오염 저감 비용을 안 들이지. 그렇게 안 돼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적절한 거. 이게 조금 귀찮은 건데 막 저 표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기업 가는 배출권 한 장이 더 필요해 라고 했는데 지금 정부는 1톤당 배출권을 2장, 4장씩 할당을 했대. 여기 2장, 여기 4장. 그리고 초기 가격은 40만 원이었대. 그런데 얘는 오염 저감 비용이 1톤당 40만 원이 들어. 2톤일 땐 더 많이 드네? 3톤일 땐 더 많이 들고. 얘는 처음에는 20만 원이 드는데
2톤일 때는 이제 이렇게 기울기가 누가 더 커? 얘가 더 큰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기업 가는 배출권 한 장이 더 필요하지만 기업 나는 배출권이 하나 남겠어 라고 했어. 매년 5톤씩 5톤씩인데 여기는 4장이니까 지금 우리가 적절한 거 찾아야 되죠? 이 4장이니까 한 장 모자라고 여긴 3장 모자라. 기업 가의 경우 감축량이 증가할수록 한계 저감 비용이 증가하네? 감축량이 증가할수록 한계 저감 비용이 늘지 않아 지금? 40에서 110 계산할 줄 알죠? 110에서 이거 점점 늘잖아. 그 다음에 거래소가 처음 제안한 가격으로 가나 두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감축량은 동일하게 2톤이겠어. 거래소가 처음 제안한 가격으로 가나 두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감축량은 얘는 1톤. 왜냐면 40만 원이니까. 근데 이때부터는 더 많이 들잖아. 40만 원짜리 40만 원 내고 말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는 2톤이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부터는 아니구나. 미안. 2톤이 될 수가 없네. 얘도 60만 원이 드니까 그냥 될 수 있네. 쏘리. 2톤이면 80만 원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얘는 아니야. 그래서 안 돼. 동일하게. 그 다음에 기업가의 한계 저감 비용이 기업 나보다 크죠. 기업가에 추가로 필요한 배출권이 기업 나가 판매하고자 하는 배출권보다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가는 3장. 얘는 판매하고자 하는 배출권이 지금 현재로서는 있어 보이지 않지만 거래소가 최종적으로 조정한 금액은 처음 제안한 가격보다 더 높아졌겠군. 기업 나 같은 경우에는 2톤까지는 자기네가 그러니까 2톤까지는 쓰고 그 다음부터는 크니까 세금을 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죠. 사실은 120만 원이 돼버리는데 3, 42 3톤까지 되는구나. 쏘리. 그럼 여기 한 장이 남는다고 보는 거다. 미안. 한 장이 남아. 그러면 이제 40만 원보단 더 비싸게 팔려고 하겠지? 이해되죠? 어차피 나머지가 안 됐잖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기억에 대한 이해로 이걸 질문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기업 배출권 거래가 A 지점에서 이루어질 경우 두 기업 모두 오염물질과 관련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전체 배출량이 감소된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A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둘 다 줄인 게 아니고 너무 그러니까 한 명은 아까 기울기가 컸고 한 명은 기울기가 좀 작았는데 얘가 기울기가 큰 애가 자기네가 오염 저감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배출권을 사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야. 오염물질 줄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면 A 지점에서 이루어질 경우는 오염물질을 내보내고 배출권을 사겠다라는 입장인 거잖아. 그러니까 오염물질의 전체 배출량이 감소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겠죠. 그래서 답이 5번. 자, 그 다음에 문맥상 A와 가장 가까운 이건 안 해도 되잖아. 솔직히. 그치? 품이 많이 들었다 이거. 그래도 해야 되나? 그러면 빨리 빠르게 해야 되면 얼른 A를 보면 연구 및 개발에 드는 비용이 들다. 그러면 품이 들다. 이거 왜 이래? 이상한 거다. 지울게. 오후가 되면 햇빛이 거실로 든다. 언덕에 도착하자 다다르자 천에 파란 물이 들었다는 그 들다가 비용이 들다가 아니지. 마음에 들었다도 비용이 들다가 아니지. 그러니까 뭔가를 써야 되는 거잖아. 소비해야 된단 말이야. 품을 소비했죠 여기는. 그래서 답이 3번. 끝.